예,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부 조익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익신 기자, 네.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그 문건 가장 먼저 들여다보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문건의 성격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군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경찰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검토한 참고 문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 중에 하나로는 당시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쿠데타 실행 문건이면 공식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예. 반면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실행 문건이다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문건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부대 동원 계획이 담겨 있고 특히나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계엄기구 설치 등 시행 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밀어볼 때 실제 작전 이행을 고려한 문건이라는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 음모 예비죄와 군사 반란 예비죄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단은 기무사가 문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 문건의 작성을 최종적으로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느냐, 이 부분도 당연히 쟁점이 되겠죠. 맞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히 문건 작성에 관여한 건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소장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소 참모장을 불러 누가 활동을 지시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소 참모장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JTBC에 밝혔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부에서는 계엄령 검토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방부 장관 독단으로 지시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냐는 점도 수사단이 밝혀야 할 주요 사안입니다. 예, 또 하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지금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방법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커지고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거는 7월이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에 문건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받은 시점 3월이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수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되겠습니까? 네, 현재 국방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도 수사단이 들여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이 문건을 확보한 뒤 청와대의 일을 제대로 보고했느냐, 그리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왜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감사원장의 구두 질문만 하고 외부 법리를 검토했다고 설명한 부분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사단이 송 장관까지 불러 조사할지는 일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조익신 기자였습니다.